고객님, 괜찮으세요? 괜찮냐고? 지금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 당신들이 나한테 뭘 한 건지 알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완전히 망신시킨 거야. 이게 손님한테 할 짓이야? 사이즈가 좀 안 맞아서요. 교환 좀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매장 직원 3명의 손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쓰고 돌아간 그 여자가 다시 매장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니, 오히려 당당하게, 마치 이 매장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잠깐,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잘못을 해놓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이야기는 백화점 모피 매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 매장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별의별 손님을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만큼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돈을 냈다고 끝난 줄 알았던 여자. 하지만 백화점에는 규정이 있고 기록이 있고 무엇보다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날 자신의 뻔뻔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백화점 모피 매장이라고 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그냥 옷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입으려고 코트 사러 가는 곳. 그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가격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제품이 300만 원대입니다. 300만 원이요.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입니다. 그게 가장 저렴한 겁니다. 인기 있는 밍크 코트는 대부분 10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1500만 원, 2000만 원 하는 제품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최고급 러시안 세이블 코트.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억 단위로 올라갑니다. 한 벌에 2억, 3억 하는 코트가 이 매장 안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래된 단골이십니다. 30년, 40년째 같은 매장을 찾아오시는 분들. 정계, 재계, 법조계, 의료계, 사회 각계각층의 어르신들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곳을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은 모피를 그냥 옷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격식이자 품위이자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물건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고르실 때도 신중하고 관리도 철저하게 하십니다. 이런 분들을 20년 넘게 모셔왔으니 저희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까지 신경을 씁니다. 손님의 표정만 봐도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어떤 가격대를 생각하고 계신지 대략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매장의 교환 환불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일반 의류 매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피는 한 번 입으면 털 상태가 바뀝니다. 체온이 스며듭니다. 습기가 흡수됩니다. 그래서 착용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태그가 떨어졌거나 원래 포장 상태가 아니면 환불도 안 됩니다. 이건 진상 손님을 막으려고 만든 규정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물건을 다루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모든 손님께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단골이셔도 아무리 높은 분이셔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매장에서 도둑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 매장에서는 가끔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피 매장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물건이 크고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 이곳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여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창가 쪽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평일 낮이라 매장이 한산했습니다.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또각또각 힐소리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 한 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한 단발,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크기가 꽤 컸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눈빛이 조금 달랐습니다.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훑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뭔가를 정해놓고 온 사람처럼. 저는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스타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여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매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여우털 트리밍이 달린 캐시미어 코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격은 850만 원.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저는 곧바로 코트를 꺼내드렸습니다. 여자는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나랑 잘 어울리네. 그 말투가 좀 이상했습니다. 직원한테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그 여자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외모만 보면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화장은 진하지 않았고 옷차림도 수수한 편이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베이지색 재킷.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달랐습니다. 들고 있는 가방은 샤넬이었습니다. 그것도 맥시 사이즈. 가죽 상태를 보니 최근에 산 것 같았습니다. 그 가방 지금 시세로 1,500만 원은 할 겁니다. 신발은 페라가모. 그것도 100만 원은 넘는 신발입니다. 옷 하나하나가 비쌌습니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방식입니다. 그 여자의 태도도 독특했습니다. 제가 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손을 들어서 막았습니다. 이 털은 러시안 세이블로. 알아요. 관리하실 때는 습기를 피하시고. 알아요. 알아요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직원보다 더 잘 안다는 듯이. 여자는 매장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거의 모든 제품을 한 번씩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그 코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우털 트리밍 캐시미어 코트 850만 원짜리. 이거 다른 색 있어요? 같은 디자인으로 네이비, 와인, 카멜 3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전부 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자는 네 벌을 번갈아 입어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여자가 물었습니다. 이거 카드 되죠? 당연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카드 돼요? 라고 물어놓고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코트를 입은 채로 거울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 코트를 벗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받아서 원래 자리에 걸었습니다. 여자는 가방을 들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다음에 올게요라는 말도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감을 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여자가 마지막에 입었던 코트, 그 카멜색 캐시미어 코트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4벌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3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마감 후에 긴급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재고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그 카멜색 코트는 분명히 입고 기록이 있었습니다.
판매 기록은 없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그 코트가 분명히 이 매장에 있어야 했습니다. 매니저가 CCTV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보안실로 내려갔습니다. 백화점 보안팀 직원이 화면을 띄워줬습니다. 그날 오후 3시부터 영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나왔습니다. 여자가 마지막으로 카멜색 코트를 입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잠깐 다른 손님 응대를 하러 간 사이 여자는 코트를 벗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입고 온 베이지색 재킷을 코트 위에 덧입었습니다. 영상에서 여자의 손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가격표를 떼는 동작, 태그를 뜯는 동작, 너무 자연스러워서 지나치기 쉬웠습니다. 프로였습니다.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그 상태로 매장을 걸어나갔습니다. 재킷 안에 코트를 입은 채로 커다란 샤넬백은 다른 코트들이 걸린 쪽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영상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여자의 옆모습이 크게 떴습니다. 재킷 아래로 코트 자락이 살짝 보였습니다. 카멜색 캐시미어. 분명했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백화점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틀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용의자 신원이 확인됐다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여자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주소를 듣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그 동네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이었습니다. 경찰은 한 가지 정보를 더 알려줬습니다. 남편분이 사업가시더라고요. 꽤 큰 회사 운영하시는 것 같던데.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규모의 기업 오너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 850만 원쯤은 카드로 긁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 그런 사람이 왜 도둑질을 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예고한 날이 왔습니다. 오후 2시, 매장에는 직원이 4명 있었습니다. 2시 정각에 경찰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사복 차림의 남자 2명. 5분 뒤에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나이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맨 차림새. 얼굴은 창백했고 입은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자는 사흘 전과 같은 무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고개가 약간 숙여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마침 다른 손님이 매장에 계셨습니다. 오랜 단골이신 분이었습니다. 70대 여성분인데 소파에 앉아 차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봤습니다. 경찰 2명, 그리고 들어오는 부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조용히 상황 정리를 했습니다. 사흘 전 이 매장에서 코트 한 벌이 절취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이분이 해당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고요. 본인도 인정하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단골 손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을 한번 보고는 조용히 매장을 나가셨습니다. 남편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블랙카드였습니다. 카드 한 장을 뽑아 매니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85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카드 한 번 긁으면 끝나는 일이구나. 기계에서 영수증이 나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드르륵. 그런데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뉘앙스. 합의서 작성은 30분쯤 걸렸습니다. 여자는 합의서에 서명을 하면서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매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다시는 저 여자를 볼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런데 틀렸습니다. 부부가 간 뒤에 매장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막내 직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예요?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과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냥 돈 내고 서명하고 나갔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만 반복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문제 해결하듯이 돈으로 막으면 끝이라는 태도. 매니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세상에는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된 거냐고요? 뭐가요? 돈을 냈으니까 됐다는 건가요? 저는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장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일 낮이었습니다.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경찰하고 같이 왔던 그 여자. 혼자 왔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하고 담담하고 당당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마치 처음 오는 손님처럼.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여자는 매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코트가 걸린 쪽으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눈치를 챘습니다. 제 쪽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손님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가갔습니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그 여자는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코트요. 네. 지난번에 샀던 코트요. 카멜색.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샀다고요? 그게 산 거예요? 사이즈가 좀 안 맞아서요. 교환 좀 해주세요. 순간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우리 쪽을 봤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훔쳐간 코트를 교환해 달라고요? 그 여자는 제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바쁘신 거 알아요. 빨리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도 될까요? 그때 산 코트요. 카멜색. 여우털 달린 거.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교환하려고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기록 확인 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듯한 제스처였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매니저가 돌아왔습니다. 고객님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교환 가능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해당 상품은 교환 불가입니다. 왜요? 태그도 안 뗐는데. 태그 여부와 관계없이 이 상품은 교환 대상이 아닙니다. 매니저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상품은 일반적인 구매 상품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구매가 아니라니요? 이 상품은 절도 사건의 증거물로 등록됐던 물품입니다. 이후 합의 과정에서 대금이 지불되어 고객님 소유가 됐지만 정상적인 판매 절차를 통해
판매된 상품이 아닙니다. 그 여자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저희 매장 규정상 정상 판매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죄송합니다.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니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고객님.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쳐다보기만 하니까. 그 여자는 다시 매니저를 봤습니다. 당신 나한테 일부러 이러는 거지?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매니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저희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다만 저희 규정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안내해 드린 것뿐입니다. 규정. 그놈의 규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저희 매장은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모든 고객님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모든 고객님께 동일하게.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신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어도 규정은 똑같이 적용된다. 예외는 없다.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여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지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그냥 입으라는 거야? 사이즈 안 맞는 걸? 고객님 소유의 물건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고객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 여자는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털썩?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서 코트가 보였습니다. 카멜색, 여우털 트리밍. 일주일 전에 경찰서에서 합의서 쓰면서 돌려받았던 바로 그 코트. 수선이라도 해줘.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어깨를 좀 줄이고 소매를 좀 줄이면 될 것 같아. 매니저가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선 서비스는 정상 구매 고객님께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더 커졌습니다. 뭐라고? 수선도 안 해준다고? 네, 규정상 그렇습니다. 이건 850만 원짜리 코트야. 850만 원. 그런데 수선도 안 해준다고?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거의 소리를 지르는 것에 가까워졌습니다. 가격과 관계없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격과 관계없이. 그 말도 핵심이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를 냈든 규정은 규정이다. 돈으로 규정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여자는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까 그 50대 여성 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매장 안이 조용해서 다 들렸습니다. 또렷하게. 저분이 그분이구나. 그 한마디가 매장 안에 퍼졌습니다. 저분이 그분.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저번에 물건 훔쳐간 그 여자. 경찰 와서 합의한 그 여자. 도둑질한 그 여자. 다른 손님들도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60대 남성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알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분위기구나. 그런 표정. 또 다른 손님 한 분이 옆 사람한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소근소근.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지만 뭘 얘기하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 비난하는 시선, 경멸하는 시선, 동정하는 시선, 여러 종류의 시선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불편한 시선들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까까지 붉었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피가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뭘 봐? 그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날카로운 소리. 하지만 아무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놓고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저렇게까지 하네. 그런 표정으로. 그게 더 무서웠을 겁니다.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것. 뭐라고 해도 시선이 바뀌지 않는 것. 자신의 힘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 것. 그 여자는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진열대를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매니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의는 지켜야 하니까요. 괜찮냐고? 지금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뭘 한 건지 알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완전히 망신시킨 거야. 이게 손님한테 할 짓이야? 이게 서비스야? 매니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 침묵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 여자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지퍼가 걸리고 물건이 손에 안 잡히고 결국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제대로 들고 있지 못했습니다.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그 말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도 직원들도 다른 손님들도 내가 누군지 알아? 그 말이 허공에 떴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 한마디에 직원들이 벌벌 떨었을 겁니다. 사장님 찾아오고 사과하고 특별 대우해드리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도둑이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면 그건 웃긴 소리가 됩니다. 힘이 없는 소리가 됩니다. 그 여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잘못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 다시 눌렀습니다. 몇 번 신호음이 갔습니다. 뚝, 뚝, 뚝. 그러다 연결됐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백화점이야. 빨리 와. 응? 아니, 그냥 빨리 와. 일이 있어. 빨리.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여자는 매니저를 노려봤습니다. 눈에 불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눈. 내 남편 오면 끝이야. 당신들 다 끝났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이 매장 문 닫게 해줄 수도 있어. 매니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시겠습니까? 담담한 목소리. 흔들리지 않는 자세. 당연히 기다리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여. 당신들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야겠어. 그 여자는 소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앉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소파에는 아까 그 50대 여성 손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분이 그분이구나 하고 말씀하셨던 그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50대 여성 손님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방을 들고 다른 소파로 옮겨 앉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게 더 모욕적이었을 겁니다. 당신 지금 나 피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 여자는 빈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정면을 노려봤습니다. 당당한 척했습니다. 위축되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불안정했습니다.
다리가 계속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팔짱 낀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0분쯤 지났습니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매장에 손님 두 분이 더 들어오셨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는지 금방 나가셨습니다. 막내 직원이 입구에서 안내를 해드렸지만 다들 나중에 올게요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영업 방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모습이 나타나는 순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경찰하고 같이 왔던 그 사람. 정장 차림은 여전했지만 얼굴은 일주일 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남편은 빠른 걸음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도둑 취급했어. 교환도 안 해주고 수선도 안 해주고 규정이 어쩌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고.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를 보다가 매니저를 보다가 다시 아내를 봤습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도 봤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왔어? 왜 왔긴 왜 왔어? 코트 사이즈가 안 맞아서 교환하려고 왔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게, 깊게, 온몸의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한숨. 내가 뭐라고 했어? 뭐? 그 코트는 그냥 버리라고 했잖아. 뭐? 850만 원짜리를 버려? 그래, 버리라고 했어. 아니면 기부하든가. 그냥 눈에 안 보이게 하라고 했잖아. 집에 있지도 말라고 했잖아. 그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지금 내 편이야? 저 사람들 편이야? 편이 어딨어? 상식을 말하는 거야. 상식?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돈 냈잖아. 정당하게 산 물건 교환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고 있지만 말하기 싫은 것 같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왜 말을 안 해? 왜 나 편 안 들어줘?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때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죠. 그런 뜻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니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 손님들을 봤습니다. 모두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뭐, 그냥 가? 이렇게 당하고 그냥 가? 당하긴 뭘 당해. 남편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와 달랐습니다. 날카로워졌습니다. 힘이 실렸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그 한마디가 매장 안에 울렸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 아내의 편을 들어줘야 할 남편이 한 말. 그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고 볼 근육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었어? 경찰서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그 여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또렷했습니다. 매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이 물건을 훔쳤어. 훔쳤어. 그 단어가 날아왔습니다. 850만 원짜리를 이 매장에서 코트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그걸 경찰이 잡았고 내가 돈 내고 합의했어. 그게 일주일 전이야. 사실을 나열했습니다. 감정 없이 담담하게. 하지만 그래서 더 날카롭게. 그런데 지금 여기 다시 와서 교환해 달라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그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울면 더 창피하니까. 남편이 매니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폐를 끼쳤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아내 대신 하는 사과. 그리고 바닥에 놓인 쇼핑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코트가 들어있는 그 쇼핑백을. 가자. 남편이 먼저 걸어 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 가?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입구 앞에 서서 그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여기서 이렇게 보내면 안 돼.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이 사람들이 다 봤잖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담담하게. 하지만 날카롭게. 그건 당신이 생각했어야지. 물건 가져갈 때. 그 한마디가 매장 안에 울렸습니다. 그건 당신이 생각했어야지. 물건 가져갈 때. 결정타였습니다. 도망칠 구멍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훔칠 때 창피할 생각을 했어야지. 지금 와서 창피하다고 하면 뭐하냐?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누구도 쳐다보지 않은 채로.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입구를 지날 때 막내 직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의는 지켜야 하니까요.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매장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까 그 50대 여성 손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그 말이 모든 걸 대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 여자의 모습은 매장 근처에서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백화점 자체를 안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백화점은 같은 동네에 있는 거의 유일한 고급 백화점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백화점을 이용하십니다. 다른 백화점까지 가려면 차로 30분은 가야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 여자도 자주 오셨을 겁니다. 다른 매장 직원들도 그 여자 얼굴을 아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슬쩍 물어봤더니, 아, 그분이요? 저희 매장에도 가끔 오셨는데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아무도 그 여자를 봤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아마 다른 동네로 쇼핑을 가시는 것 같습니다. 더 멀리,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저는 가끔 그 여자를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850만 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회사 규모만 봐도 그 정도 코트는 매달 한 벌씩 사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매주 한 벌씩 사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왜 훔쳤을까?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정답 같은 건 없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일종의 병이었을까요? 도벽증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훔치는 병,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병, 아니면 스릴을 즐기는 거였을까요? 위험한 짓을 하면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오만함이었을까요? 내가 원하면 다 내 거다. 그런 생각. 세상이 다 내 것이라는 착각. 저는 세 번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여자의 태도를 보면 그랬거든요. 알아요를 반복하던 태도,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하던 태도, 교환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던 태도, 다 오만함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는 삶을 살아온 사람, 원하면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안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해도 잘못을 저질러도 돈을 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벌금 내면 되지. 합의금 내면 되지. 배상하면 되지. 사과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돈 냈으면 됐지. 왜 고개까지 숙여야 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돈으로 지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백화점 시스템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절도, 합의, 정상 판매 아님. 그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도 남습니다. 그날 매장에 있던 손님들, 50대 여성분, 60대 남성분, 그리고 그 뒤에 들어왔다가 나갔던 분들, 그분들은 아마 그 여자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서 마주치면 알아볼 겁니다. 저 사람 어디서 봤지? 하다가 문득 생각날 겁니다. 아, 백화점에서 그 여자. 그리고 아실 겁니다. 아,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닐까요? 무엇보다 본인의 얼굴이 남습니다. 그 여자는 아마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할 겁니다. 매장 안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서 있던 그 순간, 저분이 그분이구나 하는 말을 들었던 그 순간, 남편한테 당신이 잘못한 거야 라는 말을 들었던 그 순간, 고개를 숙이고 걸어나가던 그 순간,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날 겁니다. 샤워할 때 생각날 겁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날 겁니다. 그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될 겁니다. 850만 원이 아까웠을까요? 아니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 여자한테 850만 원은 커피값 수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달랐을 겁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 사모님으로서의 위치, 부잣집 마님으로서의 자부심, 그게 그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 자존심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습니다. 돈으로 회복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손님을 볼 때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으면 돈이 많은 사람, 수수한 차림이면 구경만 하러 온 사람, 정장을 입었으면 직장인, 편한 옷을 입었으면 주부, 그렇게 나누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싼 가방을 들고 있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샤넬 가방을 들고 페라가모를 신고 억대 아파트에 살아도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가방을 들고 있어도
마음이 따뜻하고 예의 바른 분들이 계십니다. 겉모습은 속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기록보다 얼굴이 먼저 남습니다. CCTV에 찍힌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보통 한 달이면 덮어 씌워집니다. 시스템에 남은 기록도 몇 년 지나면 정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면 삭제해야 하거든요. 경찰 기록도 합의했으니까 남지 않을 겁니다. 전과 기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남은 얼굴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날 매장에 있던 손님들, 직원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 그분들은 그 여자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마주치면 알아볼 겁니다. 동창회에서, 모임에서, 골프장에서, 백화점에서, 어딘가에서 마주칠 겁니다. 그 동네 좁으니까요. 그러면 수군거릴 겁니다. 저 사람 알아? 백화점에서 코트 훔친 사람이래. 진짜? 저렇게 잘 입고 다니는데? 그래, 남편이 큰 회사 한다던데. 돈 많은 사람이 왜 훔쳐? 글쎄, 이상한 사람이지 뭐. 그 소문은 퍼질 겁니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계속. 그게 진짜 벌입니다. 경찰이 준 벌이 아닙니다. 백화점이 준 벌이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기억. 그게 진짜 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에게 내린 벌. 그 여자는 다시는 저희 매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마 저희 매장만이 아니라 이 백화점 자체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규정 때문에 못 온 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무서워서 못 온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진짜 벌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내린 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벌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주는 겁니다. 감옥에 가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보다 더 무거운 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없게 되는 것. 거울을 볼 때마다 부끄러운 것. 그 기억이 평생 따라다니는 것. 저는 그걸 그날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매장을 나갈 때 막내 직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여자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뭘 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보일지. 입구를 나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살짝, 짧게, 사람들이 여전히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백화점 모피 매장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진상 손님도 있었고, 고마운 손님도 있었고, 황당한 손님도 있었습니다. 울면서 환불해달라는 분도 있었고, 감사하다며 선물을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만큼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지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됨됨이라는 것, 그걸 다시 한번 깨달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나신 적 있으세요? 잘못을 해놓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사람, 아마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혼자 남습니다. 돈은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위도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건 태도입니다.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미안합니다 한마디, 고맙습니다 한마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끊어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톨이가 됩니다. 그 여자처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이야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런 사람 나도 봤다 하시는 분 계시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